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즐거운 일요일이네요. 오늘 영상은 제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왜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수급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날짜는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번 주에는 4거래일밖에 없었죠.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먼저 외국인이 매수했던 상위 종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카카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SK텔레콤, LG이노텍, 크래프톤,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카카오 이 종목만 유일하게 한 주에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던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 이 두 개 종목을 조금 의미 있게 많이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급을 한번 볼게요. 카카오. 자,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어요. 지금 최근에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은 본격적으로 매수세로 돌아섰다. 그걸 눈으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3월 9일날 대선이 있었죠. 이 사이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이후부터 외국인의 많은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 직전부터 기관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다. 그걸 먼저 고려해 보시고요. 특히 연기금이 많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차트를 보면 확실히 이 종목은 8만원대에서 바닥을 잡은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21선 그리고 61선까지 모두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장기 이평선이라고 볼 수 있는 121선, 이것만 돌파하면 정배열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카카오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 시점에서는 지금 카카오 관련주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 세 개 종목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조금 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부정적인 재료로 내다볼 수 있는 딱히 그런 시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플랫폼 규제 완화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 등등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은 만큼 지금과 같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2월달은 지수의 흐름이 정말 좋지 못했잖아요. 만약에 지수의 흐름이 안정화를 찾는다면 보다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까지 조금은 같은 흐름으로 이해해 보시고요. 또 플랫폼 규제 완화, 이쪽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까지 같이 연결을 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 엔지니어링. 자, 이 종목은 꾸준히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중에서 연기금, 정확하게 3월부터 이때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일단 이 종목은 건설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흐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DLENC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건설 관련주는 여야 할 거 없이 대표적인 정책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의 흐름을 보셨듯이 건설, 원전, 그리고 플랫폼 이 세 개 업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제 개인적인 기준 하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원전은 솔직히 너무나 가파른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더 상승이 나올 여지도 있겠죠. 그렇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 관련주들, 첫 번째로 GS건설, 물론 이 종목도 최근에는 많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현대건설, DLENC, 대우건설 모두 최근 들어서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원전 관련주에 비해서는 저는 상승폭이 낮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많이 상승이 나와봤자 10%, 20%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전후로 해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외국인하고 연기금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만큼 저는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어서 SK텔레콤, 이 종목도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지만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이쪽의 매도세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만큼 딱히 투자하기에는 매력적인 업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주관이고요. 또 조금은 짧은 단기적인 시각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점은 조금만 감안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LG이노텍. 이 종목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딱히 연속적으로 들어온다고는 보여지진 않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수급을 제외하고 종목 자체를 봤을 때는 정말로 모멘텀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도 받쳐주고 있죠.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확대에 따른 카메라 모듈 시장 확대, 이런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패키지 기판 쪽으로 이쪽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플과 관련주로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또 다섯 번째로 크래프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이죠. 그런데 기관의 연속성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외국인도 딱히 연속적으로 수급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게 결코 매력적인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죠. 제가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왔고 거기서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올 만한 악재가 나왔고 매도할 만한 주제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조금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 그런 것에 대한 바람이 불게 된다면 또 저점을 딛고 주가를 돌려 세울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를 선호하신 분들이라면 크래프톤은 딱히 모멘텀과 재료도 없고 수급도 그다지 꾸준하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구나, 그렇다는 것을 다시 돌려 세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 관점하에서 한번 종목을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크래프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카카오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매수세를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어서 기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SK, 그리고 호텔신라,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아프리카TV,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죠. 자, 일단 먼저 SK, 조금은 뜬금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SK의 수급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것이 3월 8일 대선 전날이네요. 이 시점으로 하여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연기금이 중점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시더라도 조금은 바닥을 다지고 다시 돌려 세우는 듯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이슈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딱히 어떤 특정 이슈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제 생각에는 자회사 이슈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자, 자회사 중에서 SK-ENS, 이 기업은 액화 천연가스 수입하고 도시가스 공급, 그리고 발전 사업을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했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들 지금은 주가가 조금 내려가고는 있어도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정말 가파른 상승이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 그로 인한 주가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회사가 LNG, 천연가스 수입을 하고 있고 또 도시가스 공급,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 등등 이런 점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어서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 생각과 다르게 다른 의견이 있었다면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SK,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수급과 함께 기관 쪽에서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그 점을 알 수가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거친 것 같네요. 자, 그래도 한 주 동안의 기관의 순매수 1위 종목이었던 만큼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호텔신라. 자, 이 종목은 다들 아시겠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주가를 보시더라도 한 차례 박스권을 형성하고 다시 2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점으로 하여금 연기금,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도 지금 꾸준히 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호텔신라는 주로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여행 업종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여행주들도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를 연결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 두 개의 종목이 포진해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저는 사실 제약 바이오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 자체를 파악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한마디로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종목이다,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랜만에 셀트리온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 3월부터네요.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죠.
3월 달부터 보험, 투신, 연기금 이쪽에서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 때문에 주가도 보면 한 차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렇게 조금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그걸 장담할 수는 없고요. 다시 또 상승이 나오는 척 하다가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약 바이오 종목은 저도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섣불리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은 특이점으로서 3월부터 보험, 투신, 연기금 이쪽에서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게 2월과는 조금 확연하게 나뉘는 것 같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짧고 굵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한 주 동안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매수 상위 종목이었다고 해서 이게 다음 주에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걸 장담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지 그 재료를 한번 파악해보고 그 재료의 연속성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런 힌트를 한번 얻어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주말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종목 내에서도 재료의 연속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다음 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취지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걸 확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이저 수급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 다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